시작을.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가 될 수 있는가?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요즘 흔한 말로 표현하자면 리더가 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해리 트루먼은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카리스마라고는 전혀 없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난 65년 동안 컨설팅하며 함께 일했던 최고 기업가와 비영리, 조직 최고 경영자들 가운데 꽉 막힌 리더는 없었다. 그들은 성품, 태도, 가치관, 강점 그리고 약점을 두루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외향적이거나 거의 은둔형이거나 편한 상대이거나 통제형이거나 관대하거나 인색하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했다. 그러나 그들을 목표 달성 경영자로 만든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다음의 8가지 항목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엇을 완수해야 하는가? 질문했고, 무엇이 기업에 옳은가? 질문했고, 실행 계획을 수립했으며,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을 졌고, 의사소통에 책임을 졌고, 문제보다는 기회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생산적인 회의를 이끌었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고 말했다. 처음 2가지 항목은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했다. 그 다음 4가지 항목은 그 지식이 목표를 달성하는 실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2가지 항목은 조직 전체가 그를 책임지고 믿을 수 있게 만들었다.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라. 첫 번째 실천 항목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지 묻는 것이다. 그 질문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가 아니다.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지 묻고 그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가진 경영자라 할지라도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만다. 1945년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2차 세계대전으로 미루어졌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을 경제적, 사회적 개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지 질문하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외교 문제가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국무장관에게 외교 정책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다. 그 결과 그는 미국 역사상 외교 문제에 대해 최고 성과를 내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약 5년간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마셜 플랜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억제했다. 마찬가지로 잭 웰치가 지휘 컴퍼니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성과를 내야 할 부분은 정작 그가 하고 싶었던 해외 시장 확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익이 얼마가 되든 지휘가 활동하는 산업 분야에서 1, 2위가 될 수 없는 사업은 모두 폐기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거의 항상 한 개의 긴급 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자신의 자원을 분산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일이 가능해도 한 가지 과업에 집중한다. 만약 그들이 업무 전환에 탁월한 극소수에 속하여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들은 2가지 업무만 선택한다. 나는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일에 매달리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성과를 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물은 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 최고 경영자에게 해당하는 우선 과업은 회사의 사명을 재정의하는 일이다. 사업부장이라면 본사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고 그 외의 일들은 아무리 중요하고 급하다고 해도 뒤로 미루어야 한다. 최우선 업무를 마친 다음에는 2번째 업무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즉, 지금 완수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를 물어야 한다. 이 질문으로 새로우면서도 다른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 경영자로 알려진 잭 웰치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는 5년마다 지금 완수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새롭고 다른 우선순위가 등장했다고 한다. 잭 웰치는 다음 5년 동안 그가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결정하기 전에 다른 문제를 통해서 깊이 생각했다. 그는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 2-3개의 목표 가운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검토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일에 집중하고 다른 일들은 위임하는 방법을 택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은 자신이 특별히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일에 집중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최고 경영자가 성과를 낸다면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으며 그게 아니라면 기업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여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가 2번째로 실천해야 할 것은 첫 번째만큼이나 중요하다. 바로 회사를 위해 무엇이 올바른가? 라는 질문이다.
이 일이 소유자들, 주가 구성원들 그리고 경영자들에게 좋은 일인지 생각해야 한다. 물론 주주들, 구성원들 그리고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에 호응할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은 알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그 선택에 순순히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안다. 그들은 주당 수익률에 따라 자본 비용이 정해지므로 주가는 주주들과 법인 모두에 중요하다는 것도 안다. 법인에 옳지 않으면 결국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도 안다. 이 두 번째 실천 항목은 가족 소유 기업이나 가족 경영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모든 나라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더구나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라면 두말할 나위 없다. 가족 기업에서 친인척 한 사람이 승진하기만 해도 그는 같은 직급에 있는 비친인척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상사가 된다. 예를 들어 초기 듀퐁에서는 회계 책임자와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최고 경영진 전체가 가족이었다. 창업자의 모든 남성 후손은 그 회사에서 실무자로 일했다. 그들은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역량과 성과가 탁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해야만 승진할 수 있었다. 매우 성공적인 영국의 가족 기업으로 지금은 대기업이 된 제이라이온스 앤드 컴퍼니가 영국의 음식 서비스와 호텔 산업을 독점하던 시절에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회사를 위해 무엇이 올바른가? 라는 질문이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보장은 없다. 가장 뛰어난 경영자라 해도 그 역시 인간이므로 실수와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렇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라. 경영자는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실행한다. 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지식이란 무용지물이다. 경영자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자신의 업무 추진 과정을 계획해야 한다. 즉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와 관련해서 바라는 결과, 가능성 있는 제약, 미래의 수정, 확인 시점과 영향 등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경영자는 원하는 결과를 확정할 때 회사가 다음 18개월이나 2년 동안 내게 어떤 공헌을 기대하는가? 를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결과를 약속할 수 있는가? 마감 일자는 언제인가? 그러고는 행동의 제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은 윤리적인가? 이것은 조직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것은 사명, 가치관, 조직 정책과 양립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얻는다고 해도 그에 따른 행동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이런 제약조차 없다면 잘못된 행동을 이끌어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실행계획은 공헌을 위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의향서다. 실행계획이 구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실패가 그런 것처럼 모든 성공이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므로 실행계획은 자주 변경되어야 한다. 사업 환경,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 내 사람들도 변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이런 모든 변화는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문서로 된 계획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 실행계획에는 기대하는 것과 비교하여 결과가 어떤지 확인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대개 그들의 실행계획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담는다. 첫 번째 확인은 계획된 기간 중반에, 예를 들어 9개월 만에, 두 번째 확인은 다음 실행계획을 세우기 전, 그러니까 마지막 과정에 한다. 끝으로 실행계획은 경영자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시간이란 경영자에게 가장 부족하고 값비싼 자원이다. 정부기관, 기업, 비영리 기관 같은 조직은 근본적으로 시간 소비자들이다. 경영자가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결정하지 못하면 실행계획은 쓸모없어질 뿐이다. 나폴레옹은 계획 없이 성공적인 전쟁을 치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전쟁할 때마다 이전 시대의 장군들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다. 실행계획이 없으면 경영자는 사건의 포로가 되고 만다. 게다가 개봉되지 않은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없다면 경영자는 어떤 사건이 진짜 문제이고 어떤 사건이 소란만 피우는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실행하라. 실행계획을 실행으로 전환할 때 경영자들은 의사결정, 의사소통, 기획, 회의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각각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의사결정에 책임져라. 사람들이 알 때까지 의사결정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른다면 의사결정은 없다는 뜻이다. 마감일을 정하라. 의사결정 사항을 실제 실행에 옮길 만한 사람을 정하고 의사결정에 영향받을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하라. 적어도 그 결정에 크게 반대하지 않도록 하라. 설령 그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받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라. 의사결정 내용이 이와 연관된 사람들과 상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조직에서 의사결정은 골치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다. 30년 전 내 고객 가운데 한 곳은 빠르게 성장하는 일본 시장에서 시장 주도력을 상실했다. 이유는 이랬다. 이 회사는 일본 파트너와 합작 벤처 사업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 그런데 제품 규격이 피트와 파운드가 아니라 미터와 킬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것을 누가 일본 파트너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어느 누구도 그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결정된 사항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처음에 신중하게 합의하는 것만큼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미흡한 의사결정이라도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다. 특히 중대하고도 어려운 결정, 예를 들면 고용이나 승진 문제를 다룰 때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3분의 1 정도가 성공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3분의 1은 성공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한 것도 아닌 선택을 하고 3분의 1은 실패하는 선택을 한다. 경영자는 이런 결과를 알고 있기에 의사결정 결과를 6개월이나 9개월 후에 진단한다. 그때 만약 어떤 의사결정이 처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해도 의사결정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는다. 그 대신 자신이 실수했다고 결론 내린다.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특히 승진한 다음 새로 맡은 직무에서 실무에 실패했더라도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경영자는 조직과 중요한 직무 수행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개인들을 관대하게 대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은 구성원의 잘못이 아닐 수 있고 설령 구성원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매정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새 직무에 실패한 사람들은 그들이 전에 하던 일과 보상 조건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미국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새로운 직무 수행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떠나곤 한다. 중요한 직무 수행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구성원에게 매정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선택 조건은 구성원들이 편안한 직무에서 벗어나 위험을 감당해야 할 새로운 과업을 과감히 선택하는 강력하고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조직 성과는 구성원들이 기꺼이 그런 위험한 기회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체계적인 의사결정 검토는 자기 개발에도 강력한 도구다. 기대와는 다른 의사결정 결과를 진단함으로써 경영자들은 실무자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지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어떤 편견을 가졌는지도 알 수 있다. 너무 흔한 일이지만 그 직무에 알맞은 사람을 배치하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최고 인재를 직무에 맞게 배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인재들은 이미 다른 일로 바쁘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곤 한다. 또한 경영자들은 체계적인 의사결정 검토를 통해 자신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특히 자신들에게 경쟁력 없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렇기에 현명한 경영자들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사항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다. 누구나 그렇다. 모든 일에 완벽한 천재 경영자는 없다. 의사결정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고위 경영자들만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의사결정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위험한 실수다. 의사결정이란 개별 공헌 전문가는 물론이고 현장 일선 관리자와 조직 내 모든 직위에서 일어난다. 즉 지식 기반 조직에서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지식 노동자들은 그들의 전문 분야, 예를 들어 회계 업무에서 조직 내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의사결정이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은 모든 직위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특히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의사소통을 책임져라.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은 그들의 실행 계획과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꼭 확인한다. 특히 그 계획을 모든 상사, 부하 그리고 동료와 공유하여 그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동시에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서 과업을 완수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려준다. 부하가 상사에게 전달하는 정보는 보통 큰 관심을 받는다. 경영자들은 동료나 상사의 정보 필요성에 대해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는 1938년 체스터 바너드가 쓴 경영자의 기능이라는 고전에 고마움을 느끼는데 그 책의 조직이란 소유나 지배에 따르기보다 정보에 따라 협력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경영자가 마치 정보와 정보 유통이 정보 전문가의 이를테면 회계사 같은 사람들의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경영자들은 필요 없고 쓸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얻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영자가 자신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아내서 그 정보를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것이다. 기회에 초점을 맞춰라. 훌륭한 경영자들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문제를 방석 밑에 깔고 뭉개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그것은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손실을 막을 뿐이다. 그러나 기회 탐색은 성과를 낳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은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다룬다. 그들은 변화를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서 체계적으로 관찰한 뒤 우리는 회사를 위해 이 변화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 특히 경영자들은 다음의 7가지 상황을 기회로 생각한다. 자기가 속한 회사나 경쟁사 또는 산업 분야에서 나타난 예기치 못한 성공이나 실패. 시장에 있는 과정과 제품 또는 서비스 예를 들어 19세기 종이 산업은 나무의 10%는 펄프 목재로 생각하고 집중한 반면 나머지 90%는 쓰레기로 여겨 무시해버렸다와 시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의 차이. 자기가 속한 기업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과정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혁신, 산업과 시장의 구조 변화, 인구의 구조적 통계, 사람들의 심리, 가치관, 인식, 분위기, 의미의 변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또한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은 반드시 문제가 기회를 파묻지 못하게 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월간 보고서 첫 페이지에 핵심 문제를 나열한다. 그러나 첫 페이지에 기회를 적고 두 번째 페이지에 문제를 적는 게 훨씬 현명한 일이다. 실제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면 경영회의에서 기회를 분석하고 적절하게 다루기 전까지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직원 채용은 기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또 다른 분야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최고 인재를 문제 해결이 아닌 기회에 투입한다.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직원을 배치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경영진들에게 회사에서 최고 성과를 내는 인재들과 회사 전체에 걸쳐 기회라고 볼 수 있는 목록을 6개월마다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 목록은 논의를 거친 다음 2개의 마스터 목록으로 통합한 뒤 최고 인재와 최고 기회로 연결한다. 일본에서는 이 연결 방식을 대기업 또는 정부기관 인사팀의 주 업무로 여긴다. 이 습관은 일본인들의 사업 운영에서 핵심 강점이다. 회의를 생산적으로 하라.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미국의 비정부 형태 조직에서 일한 사람들 중 가장 눈에 띄고 강력하며 따질 필요도 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사업가가 아니었다. 뉴욕 로마 가톨릭 교구의 대주교였으며 몇몇 미국 대통령의 고문을 지낸 프랜시스 스펠먼이었다. 그가 뉴욕 대교구를 맡았을 때 대교구는 파산한 데다 신도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태였다. 그의 후임자는 미국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임명되었다. 스펠먼은 아침에 일어나서는 자신의 개인 기도실에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 기도를 할 때 25분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 2번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가톨릭 조직 사랑과 아침을 들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언제나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와의 저녁 식사로 일정을 마쳤다. 최고 경영자들은 가톨릭 주요 대교구의 대주교처럼 속박받지 않는다. 그러나 경영자의 하루 일과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젊은 경영자들과 전문가들조차 이런저런 회의에 묶여 하루 일과의 반 이상을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고위 연구원만 예외였다. 단 한 사람과 대화하더라도 경영자들에게는 그게 회의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가 되려면 회의를 생산적으로 해야 한다. 회의는 헛소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회의로 이끌려면 회의에 앞서 어떤 성격의 회의가 될지 결정해야 한다. 성격이 다른 회의는 준비 방법과 결과가 다르다. 회의 전에 회의의 성격이 선언문인지, 발표문인지 기자회견인지 참석자 중 한 사람이 회의용 초안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미리 정해놓은 회의 참석자가 최종 보고서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발표 회의 예를 들어 발표할 내용이 조직 변화에 대한 것이라면 발표 내용에 집중하고 그것만 논의해야 한다.
한 사람이 하는 보고 회의 보고서 외에 다른 것은 논의하지 않는다. 몇 사람 또는 전원이 하는 회의 논의가 없거나 논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참석자 모두가 질문해도 되지만 각 보고에 대해 짧게 논의해야 한다. 만약 이 회의가 문서 형식을 갖추었다면 보고서는 모든 참석자에게 미리 배포되어야 한다. 이런 종류의 회의에서 보고는 각 15분으로 제한한다. 경영자 소집 통지 회의 경영자는 경청하고 질문해야 한다. 경영자는 요약할 수 있지만 발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참석자들이 경영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회의 스펠먼의 아침과 저녁 회의들이 그런 종류였다. 이런 회의들은 생산적으로 만들 방법이 없다. 고위직이라면 직위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의무다. 고위 경영자들은 그런 회의가 업무 시간을 잡아먹지 않도록 자신의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펠먼은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시간으로 회의를 한정해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회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생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훌륭한 자기 수양 방법이다. 경영자들은 어떤 회의가 적절한지, 그 회의가 요구하는 형식을 따라야 하는지 아닌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 곧바로 회의를 마쳐야 한다. 훌륭한 경영자들은 회의에서 정해진 것 말고 다른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회의 목표를 달성하면 회의를 마무리하고 다른 것은 미룬다. 훌륭한 후속 조치는 회의만큼이나 중요하다. 회의를 마친 다음 후속 조치의 대가라면 엘프리드 슬론이다. 내가 아는 한 그는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훌륭한 경영자다. 슬론은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GM을 이끌었던 사람으로 일주일에 6일을 회의하는 데 썼다. 3일은 정해진 참석자들과 형식적인 정규위원회에 참석했고 3일은 GM의 개별 경영자와의 현안 처리 회의 또는 경영진들과의 소규모 회의였다. 슬론은 정규회의를 시작할 때 회의 목적부터 발표했다. 그리고 경청했다. 적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혼란스런 시점이 오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몇 마디였다. 회의가 끝나면 참석자들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그러고 나서 즉시 회의 참석자 한 사람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다. 토론 내용과 결론을 요약하고 회의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명확히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이 편지에는 그 주제로 다시 회의를 열어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문제를 연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는 마감일과 누가 그 업무를 맡아야 하는지 분명히 정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모두에게 이 편지를 복사해서 보냈다. 이 편지가 슬론을 목표 달성 경영자로 만든 작은 걸작품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어떤 회의라도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도 있고 시간 낭비에 불과한 회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말하라. 마지막 실천은 나를 생각하거나 나에 대해 말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에 대해 말하라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책임은 분담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조직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권한이 있다. 이 말은 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기회들을 생각하기에 앞서 조직에 어떤 기회와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한다는 뜻이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의 8가지 습관에 관해 모두 살펴보았다. 여기에 보너스로 실천 사항 한 가지를 덧붙이려고 한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원칙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듣고 마지막에 말하라.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성품, 강점, 약점, 가치관, 신념 등이 광범위하게 다르다. 공통점이 있다면 올바른 일을 완수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경영자다. 그러나 비범한 재능만으로는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 목표 달성은 수양이다. 다른 수양과 마찬가지로 목표 달성 능력은 배울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